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국내 최초 탈북민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만화가 최성국 씨를 만나 남북의 문화 격차를 줄여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비공식이지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었던 1964년의 짧은 만남, 신금단 부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탄탄한 스토리로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는 강풀의 웹툰.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실적인 묘사로 미생 열풍을 일으킨 윤태호의 웹툰. 기발한 아이디어와 엉뚱함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진 기안84의 웹툰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웹툰은 어느새 현대인의 일상이라 할 만큼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웹툰 중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웹툰은 없을까요? 여기 치열한 웹툰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제요. 노동신문 주인공 신고남 이집이. 국내 최초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를 소개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독자를 찾는 웹툰 하나. 노동신문은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린 만화인데요. 지난 5월에 첫 연재를 시작한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평균 조회수가 2만 건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 뭐 TV나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걸 이 만화에서 정말 실감 있게 보게 됐다.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간다.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이런 댓글들, 그런 거랑 보면 힘이 나죠. 최성국 씨는 북한에서 만화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을 살려 탈북 후 본격적으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응원 속에서도 유독 힘이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끼리 잘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이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한국 분들이 팬이라고 하는 거하고 탈북자분이 과감하게 탈북자한테 팬이라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탈북자분이 팬이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재미나구나. 그렇다면 탈북민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노동신문의 인기 비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기 비결, 탈북민 작가에게 듣는 실감나는 북한 이야기. 노동신문에는 그동안 미디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생활 모습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북한 사투리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년 차인데 여기서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북한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육도 못 받았고 그리고 아예 모르니까 완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인데. 그 북한에 대해서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현재 사회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만들게 된 거죠.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남북의 문화 차이를 탈북민의 눈으로 실감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합시다 편에서는 사랑과 연애에 얽힌 남녀 간의 오해를 재치 있게 풀어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백두혈통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전화번호 물어보고 친구라고 하고 이럴 때 대박이란 표현을 하나? 야, 이거 북한에서도 인기 있더니 여기서도 인기 있구만. 역시 자본주의 여자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구만. 그래. 이제 우리 혜민 그만 속 태우고 고백해야지. 우리 결혼해서 일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시다. 어머, 5일 만에?
하네?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남자보고 친하자고 그러니까 친구하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북한 사람 군호가한테 물어봐도 상상도 못할 예? 이거 뭐 남녀 사이에 뭐 친구가 있다고 친구하자고 하니까 아 이게 나를 마음에 있어 하는구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때는 남자가 빨리빨리 끌어야지 여자라는 게 그 이상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있다 결혼하자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싫어하죠 싫어.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 연락 두절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실제 경험하신 그죠 처음에 처음은 탈북자인데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인기 비결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남한으로 와야만 했던 탈북민들의 아픔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완복이라는 친구가 국정원에 와서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아들하고 엄마가 헤어졌는데 서로 행방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막 고생하다가 두 분이 다 탈북한 거예요.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같은 날에 만난 걸 합쳐져갖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영화나 드라마 같았으면 어머니 아들아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이후에 막 격하게 상봉을 하더라고요. 최성국 씨는 노동신문을 연재하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틈틈이 북한과 통일에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웹툰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이 남북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데 징검다리가 될 거라 믿고 있는데요. 다툼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더 많아요. 비교 안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일부 겉보기에 다른 그것 때문에 같은 걸 보려고 하네요. 사람들이. 실제 탈북민들을 오래 만나보신 분들은 뭐가 다른지를 크게 인지하지 못해요. 여기서 오랫동안 한국에 사신 분들이지만 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눈에 띄는 다른 점보다 진심 속에 숨어있는 같은 점을 찾아내는 최성국 씨.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웹툰을 통해 남북문화 사절단이 될 그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때 도쿄의 한 조선인 회관에 남북한의 취재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눈물의 만남은 비공식이지만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인데 지금 신금단 분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신문준 씨는 일사후퇴 당시 북녘에 가족을 두고 월남을 하게 된다. 그때 딸 금단이의 나이는 겨우 12살. 이후 금단이는 공장에서 선방공으로 일하다 운동선수로는 다소 늦은 나이인 21살이 되던 해 육상을 시작한다. 출발은 늦었지만 남다른 체격 조건에 근성이 더해져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6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육상 경기 대회에선 8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다. 이후 그녀는 무려 11번이나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육상계의 여왕으로 불리운다. 남한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던 아버지 신문준 씨는 언론을 통해 딸의 활약상과 함께 도쿄올림픽 참가 소식을 접한다.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는 드디어 종반전에 돌입. 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둔 선수들은 저마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데 이에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향하는데 부녀가 헤어져 눈물로 산 지 14년 만의 만남. 이것이 바로 비공식이지만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 생에서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 예, 우리나라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고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도에 이루어진 만남이 분담 이후 이루어진 공식적인 첫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신금단 부녀의 만남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신금단이 선수로 출전했다는 특수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만남입니다. 신금단 부녀가 극적인 상봉을 했던 1964년은 분단이 된 지 채 15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분단의 아픔이나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간절할 때이다 보니 신부녀의 상봉 소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당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금다나 소리치는 아버지 14년 만에 신금단 부녀의 짧은 만남은 전 세계에 분단의 비극을 알렸고 피부치와 생리별을 한 천만 이산 가족에게도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안녕하셨습니까? 꿈갈 생신인가요? 하늘도 붉고 이 부녀의 만남은 대중가요로도 만들어져 국민 애창곡이 되는가 하면 상봉 이듬해인 1965년에는 돌아오라 내 딸 금단아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당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아버지 신문준 씨는 다시는 딸을 만나보지 못한 채 1983년 세상을 떠났고 신금단 선수는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2017년 새해 80이 된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5년 6.25 때 혼자 월남해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 평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첫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매달 보름달이 뜰 때 서로를 생각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부모 자식과 같은 직계가족의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이산가족 상봉에서 직계가족의 만남은 단 10%에 불과했는데 첫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그다음에 조부모와 손자가 만나는 직계가족의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2015년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180가족 가운데 직계가족의 만남은 18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평생을 기다려온 상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약 12만 명. 이 가운데 51%만이 생존해 있고 이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0%에 이른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더 늦기 전에 가족은 꼭 만나야 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